안녕하십니까. 최진수 해군 브리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전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구조를 재편하고 있는 긴급한 전개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사 전문가들이 아시아의 전략적 체스판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라 부르는 사건입니다. AP 뉴스가 발표하고 미 해군 연구소 US Naval Institute의 데이터와 교차 검증된 긴급 보고서에 따르면 미 육군은 공식적으로 타이폰 전략 미사일 시스템, 기술적 명칭으로는 중거리 타격 능력 (Mid-Range Capability) MRC를 일본 영토에 직접 배치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냉전 종식 이후 처음으로 이러한 능력이 이곳에 주둔하게 되는 전례 없는 조치라는 점에 각별히 주목해야 합니다. 중거리 핵전력 조약 이 INF이 파기된 이후 워싱턴이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과 SM-6 요격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지상 기반 이동식 발사대를 제1도련선 깊숙이 공개적으로 배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는 이제 미군의 화력이 일본 열도에서 중요한 해상 해협을 효과적으로 커버하고 핵심 해상 운송로를 봉쇄하며 동북아시아의 적대국 군사기지를 직접 타격권 안에 둘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은 즉각적으로 영내 주요 수도들의 높은 수준의 경보를 발동시켰습니다. 브레이킹 디펜스의 소식통들은 타이폰 시스템의 도착이 단순한 억제용이 아니라 고강도 분쟁 시나리오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후 초강대국들의 격렬한 반응을 불러일으킨 이 시스템의 무시무시한 기술적 재원은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내 타이폰 배치의 중대성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먼저 이 시스템이 채우기 위해 설계된 기술적 공백과 베이징 및 모스크바의 눈에 이것이 그토록 위협적인 존재가 되게 만드는 특정 하드웨어를 분석해야 합니다. 수십 년 동안 미 육군은 법적으로 사거리 500km에서 5,500km 사이에 지상 발사 미사일 개발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이 제한은 87년에 체결된 중거리 핵전력 조약, 즉 INF 조약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이 이러한 규칙을 준수하는 동안 중국 인민해방군은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았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중국은 미 항공모함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세계에서 가장 크고 다양한 미사일 무기고를 구축했습니다. 이는 서태평양에서 위험한 비대칭성을 초래했습니다. 2019년 미국이 INF 조약에서 탈퇴했을 때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타이폰 시스템입니다. 공식적으로 중거리 타격 능력 MRC로 알려진 타이폰은 실용공학의 걸작입니다. 미 육군은 바닥부터 완전히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는 데 10년을 소비하는 대신 미 해군과 협력하여 이미 전투에서 입증된 기존 기술을 지상 전용으로 개조했습니다. 타이폰 포대의 심장은 마크 41 수직 발사 시스템 VLS입니다. 이것은 알레이버크급 구축함과 타이콘데로가급 순양함에서 볼 수 있는 것과 정확히 동일한 미사일 캐니스터 시스템입니다. 록히드 마틴의 엔지니어들은 본질적으로 마크 41 VLS의 셀 4개를 가져와 대형 트레일러에 장착하고 이를 강화된 작전 센터에 연결했습니다. 이 설계의 선택은 단순함에 있어 탁월합니다. 이는 육군이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해군이 보유한 수천 기의 미사일 재고를 활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시스템이 발사하는 두 가지 주요 무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LGM 맹구 토마호크 지상공격 순항 미사일입니다. 일본에 배치된 타이폰 포대는 최신형 토마호크 블록 5를 장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터보팬 엔진으로 구동되는 아음속 순항 미사일로 지형을 따라 초저고도로 비행하여 적 레이더 탐지를 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요소는 토마호크의 사거리입니다. 이 미사일은 1,600km 이상 떨어진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시각화하자면 오키나와에 주둔한 타이폰 포대는 상하이, 대만 해협, 심지어 중국 본토 깊숙한 곳에 해군 기지까지 도달하는 토마호크를 발사할 수 있습니다.
블록 사이 변형에는 해상 타격 토마호크 키트도 포함되어 있어 바다 위에서 이동 중인 적 함정을 추적하고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합니다. 이는 미 육군을 단순히 땅을 지키는 군대에서 함정을 격침시키는 군대로 변화시킵니다. 타이폰의 탄약궤에 있는 두 번째 무기는 스탠다드 미사일 적, 즉 SM-6입니다. 토마호크가 장거리 망치라면 SM-6는 고속의 방패이자 검입니다. 원래 대공 및 대미사일 요격체로 설계된 SM-6는 지대지 타격 역할을 위해 개조되었습니다. 이 미사일은 마하 3.5, 즉 시속 4,000km가 넘는 속도로 비행합니다. 목표물에 도달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토마호크와 달리 SM-6는 신속한 대응 능력을 제공합니다. 적의 레이더, 기지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와 같은 고가치 표적이 잠시 나타나면 SM-6는 단 몇 분 만에 이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SM-6는 방어 능력을 유지하고 있어 타이폰 포대가 자신과 인근 동맹군을 날아오는 순항 미사일이나 항공기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적대 세력을 고려할 때 일본에 이 하드웨어를 배치하는 것의 전략적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로켓군은 DF-21과 DF-26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종종 괌킬러로 불리는 DF-16은 사거리 4,000km로 오랫동안 영내 미군 기지에 대한 주요 위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측 가능한 궤도를 따르는 대형 액체 또는 고체 연료 탄도 미사일입니다. 타이폰을 통한 미국의 전략은 다른 공격 벡터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위치에서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는 수백 개의 분산된 이동식 발사대로 제1도련선을 포화 상태로 만들므로써 미국은 중국 군대의 방어 계산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전형적인 타이폰 포대는 4개의 발사대, 포대 작전 센터, 그리고 주동력 지원 차량으로 구성됩니다. 이 시스템은 바퀴가 달려있고 CHL 글로브마스터 수송기로 운반할 수 있기 때문에 미 육군의 신속 전투 전개 Agile Combat Employment 교리에 완벽하게 부합합니다. 포대는 발사 후 몇 분 만에 장비를 챙겨 새로운 은신처로 이동할 수 있어 적이 대포병 사격으로 표적을 삼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생존성이 핵심입니다. 분쟁 시나리오에서 이 포대들은 류큐 열도의 수백 개 섬으로 분산되어 일본의 거친 지형을 자연적인 은폐물로 활용할 것입니다. 게다가 타이폰은 진공 상태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거대한 디지털 킬 웹의 하나의 노드 분호대입니다. 상공을 선회하는 F-35 라이트닝 IA 스텔스 전투기, 우주의 위성, 그리고 해상의 이지스 구축함으로부터 표적 데이터를 수신합니다. 이러기한 통합은 작은 섬에 있는 미 해병대원이 싼강경과 보안 무정의만으로 이론적으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다른 섬에 있는 타이폰 포대의 타격을 요청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개념은 프로젝트 컨버전스로 알려져 있으며 하이테크 전쟁의 미래를 대변합니다. 단순 화력 비교 측면에서는 중국이 여전히 절대적인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보 보고서들은 베이징이 일본과 대만을 겨냥한 수천 기의 정우범위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합니다. 미국은 미사일 대 미사일로 이 숫자를 맞출 의도가 없습니다. 대신 타이폰은 비대칭적인 정밀 능력을 제공합니다. 특정 지휘 벙커나 연료 저장소를 파괴하도록 정밀 유도된 단 한 발의 토마호크 미사일은 전투 작전을 지속하려는 적의 능력에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본 내 이러한 미사일의 존재는 적대국으로 하여금 미사일 방어 강화에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게 하여 공격 무기로부터 자원을 전용하게 만듭니다. 이 배치는 본질적으로 침몰시킬 수 없는 육상 항공모함 역할을 합니다. 항모 타격단은 DF-21대에 의해 추적되고 표적이 될 수 있지만 일본의 숲속에 숨겨진 타이폰 포대는 유령과 같습니다. 이는 인민해방군이 위협을 찾기 위해 수천 제곱킬로미터의 땅을 샅샅이 뒤지게 하여 감시 자원을 분산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반접근 지역 거부 A2AD 전략의 본질이 창시자들에게 되돌려지는 것입니다.
타이폰 시스템은 제1도련선이 더 이상 중국 해군을 위한 안전한 완충지대가 아니라 그들이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치명적인 죽음의 관문임을 보장합니다. 이 역사적인 배치의 작전 타임라인은 일본 해안선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워싱턴주에 위치한 제1다영역 임무부대 First Multi-Domain Task Force의 본거지인 루이스 맥코드 합동기지였습니다. 이 부대는 대등한 적의 반접근 및 지역 거부 버블을 뚫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미 육군 현대화 전략의 선봉입니다. 타이폰 시스템을 일본으로 전개하라는 명령은 단순한 병참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태평양을 가로질러 신속하게 전력을 투사하는 육군의 능력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였습니다. 작전 초기 몇 시간 동안 거대한 CH-7 글로브마스터 III 수송기들의 타이폰의 주요 구성품들이 적재되었습니다. 각 타이폰 포대는 4개의 트레일러 장착 발사대, 포대 작전 센터, 그리고 지원 차량으로 구성됩니다. C-17 승무원들은 이 40톤짜리 거수들이 대양 횡단 비행 동안 안전하게 고정되도록 정밀한 적재 절차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이 단계는 핵심 능력인 전략적 공수를 입증했습니다. 미 서부 해안에서 도쿄까지 이동하는데 몇 주가 걸리는 해군 함정과 달리 타이폰 시스템은 대통령의 명령을 받은 지 우흡 시간 이내에 일본 지상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요코타 공군 기지나 류큐 열도의 전방 작전 기지와 같은 주요 물류 거점으로 식별되는 일본 내 미군 시설에 착륙하자마자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대원들은 즉시 신속 전투 전개, Agile Combat Employment라 불리는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이 교리는 현대전에서는 정지하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고정된 표적은 죽은 표적입니다. 타이폰 팀들은 발사대를 하역하고 분산된 은폐 위치로 이동시켰습니다. 이러한 은신처들은 일본 열도의 울창한 식생과 거친 지형을 활용하여 적 위성과 고고도 감시 드론으로부터 시스템을 숨깁니다. 위치에 도착하자 작전의 가장 중요한 단계인 사격 통제 네트워크 구축이 시작되었습니다. 타이폰은 독립형 무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방대하고 보이지 않는 데이터 웹의 하나의 노드입니다. 포대 작전 센터의 기술자들은 시스템을 전 영역 작전 센터 All Domain Operation Center에 연결했습니다. 이 링크를 통해 타이폰은 육군 센서뿐만 아니라 필리핀해를 항해하는 미 해군 구축함, 동중국해를 순찰하는 F-35 스텔스 전투기, 심지어 우주 기반 자산으로부터도 표적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이 통합 능력은 일본 자위대 JZDF와의 합동 훈련 중 생생하게 테스트되었습니다. 이 훈련 중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모의 교전 시퀀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시나리오는 제1도련선을 돌파하려는 적대적 해군 기동 부대를 탐지한 자위대 레이더 기지의 경보로 시작됩니다. 이 데이터는 즉시 미국 위성의 정보와 융합되어 일본 숲 깊은 곳에 숨겨진 타이폰 포대로 전달됩니다. 포대장은 사격 솔루션을 수신합니다. 표적은 해안에서 400km에 떨어진 곳에 위치한 적 유도 미사일 구축함, 우척과 고가치 상륙 강습함으로 식별되었습니다. 실제 전투 시나리오에서 이 시퀀스는 몇 초 안에 일어납니다. 이동 모드일 때는 일반 선박용 컨테이너처럼 보이는 발사 트레일러들이 캐니스터를 수직 위치로 씁니다. 가스 관리 시스템이 준비됩니다. 발사 명령이 떨어지면 마크 41 수직 발사 시스템이 SM-6 또는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의 부스터를 점화합니다. 무기는 캐니스터를 뚫고 솟구쳐 올라 덮개를 부수고 동력 비행으로 전환합니다. 토마호크 지상 공격 미사일의 경우 액션 단계는 복잡한 비행 프로파일을 포함합니다. 발사 후 미사일은 저고도로 하강하여 적 레이더의 수평선 아래에 머물기 위해 파도 위를 불과 몇 미터 높이로 스치듯 비행합니다. 이것은 GPS 유도와 결합된 지형 대조 항법 DERCOM을 사용하여 항해합니다. 표적 지역에 접근하면 미사일은 상공을 배회하며 업데이트된 좌표를 기다리거나 적 함정이나 지휘소를 향해 최후의 급강하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타이폰 시스템이 이러한 미사일을 육지에서 발사할 수 있다는 점은 적의 표적화 솔루션을 상당히 복잡하게 만듭니다. 평평한 해수면 위에 뚜렷한 금속 물체인 선박과 달리 트럭에 장착된 발사대는 육지의 배경 잡음 속에 섞여 들어갑니다. 동시에 타이폰 대원들은 쏘고 빠지기 슈텐스쿠트, 기동을 연습했습니다. 모의 발사 직후 포대는 위치를 이동해야 합니다. 미사일 발사의 열 신호와 연기 궤적은 적 센서에게 거대한 나 여기 있다는 표지판 역할을 합니다. 몇 분 안에 대원들은 발사대를 접어 고기동 전술 트럭 EMTT에 연결하고 수 킬로미터 떨어진 사전 조사된 예비 발사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이 끊임없는 이동은 병사들에게 극도로 고된 육체적, 정신적 도전이며 그들은 날아오는 극초음속 미사일이나 화학 공격의 모의 위협 속에서 속도와 정확성을 가지고 작전해야 합니다. 작전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재장전 훈련이었습니다. 지속적인 분쟁에서 4개의 발사대를 가진 포대는 16발의 미사일을 매우 빠르게 소모할 수 있습니다. 육군은 재장전 캐니스터를 야전 현장으로 가져오는 물류를 연습했습니다. 여기에는 분산된 포대에 도달하기 위해 민간 도로 나 거친 트랙을 이동하는 보급 트럭 호송대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물류꼬리는 종종 현대전의 아킬레스건으로 간주되며 적 특수부대나 공습으로부터 이 보급선을 확보하는 것은 일본 방어부대가 참여한 훈련의 주요 구성 요소였습니다. 이번 배치에서는 전자전 방어의 활성화도 목격되었습니다. 타이폰 포대는 지휘 네트워크와 통신할 때 전자 신호를 방출합니다. 적이 이러한 무선 방출을 기반으로 위치를 삼각 측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원들은 지향성 안테나와 버스트 전송 기술을 활용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데이터 링크가 암호화된 상태를 유지하고 인민해방군의 정교한 전자전 제품군의 전파 방해 시도에 대해 회복력을 갖도록 사이버전 부대와 협력했습니다. 훈련이 끝날 때쯤 미 육군과 일본 자위대는 센서에서 사수, 슈더체까지 이어지는 킬 체인을 검증했습니다. 그들은 일본의 육상 부대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해상 및 지상 표적과 효과적으로 교전할 수 있으며 불침의 요새로서 기능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 작전의 성공은 잠재적인 침략자에게 등골이 오싹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일본 주변 해역은 더 이상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타이폰은 방어 경계선을 공격적인 살상구역, 킬존으로 효과적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이번 브리핑을 마치며 정리하자면 일본 내 타이폰 미사일 시스템의 배치 확인은 인도태평양 안보 역사에 있어 결정적인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21세기 들어 처음으로 미 육군은 제1도련선 내부에 지속적인 지상 기반 심도 타격 능력을 확립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업그레이드가 아닙니다. 이는 전략적 재설정입니다. 태평양 대양이 경쟁 세력들에게 안전한 완충지대를 제공했던 시대는 사실상 끝났습니다. 타이폰 시스템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의 가시적인 집행수단 역할을 합니다.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과 SM-6 요격 미사일을 일본 땅에 배치함으로써 워싱턴과 도쿄는 강력한 억제력을 창출했습니다. 그들은 베이징과 모스크백의 무력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예상치 못한 위치에서 즉각적이고 압도적인 정밀 화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석했듯이 이 조치에 중대한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지역 군비 경쟁을 가속화하고 잠재적인 강대국 갈등의 최전선에 일본을 위치시킵니다. 앞으로 몇 달 안에 우리는 해군 순찰 증가나 전방 위치로의 자체 극초음속 무기 배치 등을 포함하여 인민해방군의 강력한 맞대응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지역의 지정학적 온도는 상승하고 있으며 오차의 범위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 최진수 해군 브리핑팀은 이러한 포대의 작전 상태와 이번 배로 인한 외교적 파장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변동성이 큰 분쟁 발화점들로부터 가장 정확한 데이터 기반 분석을 여러분께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심층적인 군사 기술 및 전략 분석이 같이 있었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서 저희의 작업을 지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참여는 우리가 복잡한 글로벌 국방의 세계를 계속해서 해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다음 정보 브리핑에서 뵙겠습니다. 이번 브리핑을 마치며 정리하자면 일본 내 타이폰 미사일 시스템의 배치 확인은 인도 태평양 안보 역사에 있어 결정적인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21세기 들어 처음으로 미 육군은 제1도련선 내부에 지속적인 지상 기반 심도 타격 능력을 확립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업그레이드가 아닙니다. 이는 전략적 재설정입니다. 태평양 대양이 경쟁 세력들에게 안전한 완충지대를 제공했던 시대는 사실상 끝났습니다. 타이폰 시스템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전략의 가시적인 집행 수단 역할을 합니다.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과 SM-6 요격 미사일을 일본 땅에 배치함으로써 워싱턴과 도쿄는 강력한 억제력을 창출했습니다. 그들은 베이징과 모스크백의 무력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예상치 못한 위치에서 즉각적이고 압도적인 정밀 화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석했듯이 이 조치에 중대한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지역 군비 경쟁을 가속화하고 잠재적인 강대국 갈등의 최전선에 일본을 위치시킵니다. 앞으로 몇 달 안에 우리는 해군 순찰 증가나 전방 위치로의 자체 극초음속 무기 배치 등을 포함하여 인민해방군의 강력한 맞대응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지역의 지정학적 온도는 상승하고 있으며 오차의 범위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 최진수 해군 브리핑팀은 이러한 포대의 작전 상태와 이번 배로 인한 외교적 파장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변동성이 큰 분쟁 발화점들로부터 가장 정확한 데이터 기반 분석을 여러분께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심층적인 군사 기술 및 전략 분석이 같이 있었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서 저희의 작업을 지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참여는 우리가 복잡한 글로벌 국방의 세계를 계속해서 해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다음 정보 브리핑에서 뵙겠습니다.